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겨레일보 종목 클래스 이정열 파트너입니다. 자, 영상 하단에 댓글 보시면은 관심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이라든가 아니면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강의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종목을 추천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기업에 대한 상황들, 투자에 대한 포인트, 이런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 말씀을 좀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사마 알루미늄, DBI 동일이랑 둘 중에 좀 고민이 된다, 이렇게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사마 알루미늄, 이 내용들, 이 기업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가가 상당히 그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던 것들, 여기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던 것들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해놓고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들이에요. 저항 구간.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조만간 결정이 되겠죠. 일단 지금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자, 이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슈팅이 나올 것이냐,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구간 23,000원대에서 조정이 끝내고 반등이 좀 나올 것이라고 봐요. 조정이 끝내고. 자, 근데 일단은 이걸 우리가 지금 당장에 뚫어줄 겁니다. 이탈할 겁니다. 이걸 확정 짓는 것보다 움직임들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현명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수를 한다, 1차다 라고 하면은 2차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놓고, 만약에 2차를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오히려 축소를 시키는 게, 그 방법들이 낫고, 비중을 축소시키면은 아래에서 다시 잡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23,000원까지 염두를 해 두시고, 만약에 지금 접근을 한다라고 하시면, 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5%, 예를 들어서 5%, 이탈을 하면은 여기서 2차까지 23,000원까지 5% 접근을 했는데 10%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러면 5%를 오히려 매도를 해가지고 비중 확보를 하고, 이 5%를 이 밑에 내려왔을 때 다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계속 대응해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일단은 슈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돌파를 할지 이탈할지는 보고 결정을 하자,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로 전략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 기업은 일단은 PER이 23배 정도 수준입니다. 23배 수준. 실적이 성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적용이 될 텐데, 알루미늄 쪽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 DI 동일도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지만, 알루미늄에 대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사마 알루미늄이 여러 가지 알루미늄 포장재라든가 아니면은 알루미늄 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생산을 하고 판매하고 있는 국내 최대 알루미늄 회사이긴 합니다. 국내 최대 알루미늄 회사, 그만큼 기술력이 수정이 되어 있고 가공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 자, 일단 알루미늄이 있는데 여기서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습니다. 분리막이 있고 전해질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알루미늄 양극재, 이 음극재를 만들 때는 동박이 들어가요. 동박으로 해가지고 우리 SKC라든가 다른 기업들 많잖아요. 동박이 들어가고, 이 양극재 소재에는 알루미늄이 들어갑니다. 알루미늄 들어가는데 여기에 도전재라든가 바인더라든가 활물질을 발라가지고 굽고 말면은 양극재가 됩니다. 말든지 간에 어찌됐든 간에. 자, 그리고 이거를 패키징을 할 때 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차전지예요. 여기서도 이제 알루미늄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이제 알루미늄 들어가요. 이차전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알루미늄과 동박,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다양한 소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양극재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이게 이차전지 전체로 봤을 때 이차전지 전체 원가율이 1.6%에서 1.9%, 높게는 2%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죠. 전해질이라든가 분리막이라든가 동박, 이런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해가지고 동 가격이 상승을 해가지고 원재료 비용을 차지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원재료, 이 원자재 가격이 좀 낮아요. 점유율이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까지 좀 올라올 것이다. 가격이 올라가서 지금 이제 알루미늄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계속 사마 알루미늄의 증설 압박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해요. 수요가 지금 부족하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요는 많은데 이차전지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판매가 계속, 전기차도 그렇고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차전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알루미늄이 없어가지고 양극재를 못 만들면은 이 공장이 멈출 수가 있어요. 스타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장이 멈추면은 그 손실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한적인 2차전지 생산을 하겠지만 그 중에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마 알루미늄이 계속 주가가 상승을 하고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반기 보고서를 보니까 49억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반기 보고서를 금감원 공시에서 반기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연결 재무제표 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근에 3개월, 직전 3개월, 그럼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49억 정도 나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은 2분기 실적이 당기순이익이 34억 원이었는데 1분기가 49억 원으로 증가됐다. 그리고 앞으로도 증설에 대한 영향들을 받으면서 캐파가 증가가 되면은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가 증가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도 55억으로 좀 증가가 됐다라고 하면서 누적으로 98억 원. 누적으로 98억 원이다 했으면은 뭐 무난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2분기 실적도 잘 나왔어요. 잘 나와주고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전망들 자체도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마 알루미늄이라고 하면 기술적인 부분들로 지금 조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슈팅이 나오면서 돌파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전략만 잘 세우시면은 무난한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주가가 좀 회복을 했잖아요. 회복을 했는데 여기서 21선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여기 121선에서 저항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은 이 구간들 2차로 보시고, 지금 매수를 한다면 1차가 되겠죠. 1차가 되고, 자, 아니면 이 구간에서 1차도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차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61선, 이 구간이 2차가 되든 뭐 3차가 되든, 이 21선을 주가가 만약에 이탈을 하면서 떨어진다, 이탈을 한다라면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 잡으셔도 돼요. 일단 이 기업의 전망들 자체는 알루미늄으로 호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들이니까, 볼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다른 알루미늄 기업들보다는, 제가 아까 DI 동일 이 기업은 PER이 12배 수준, 11배 수준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 영상에서도, 이거는 종속회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온전히 알루미늄 사업에 대한 부분들만 다 반영을 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사마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PER이 한 23배 정도 수준으로, 뭐 온전히 알루미늄에 대한 시황 전망 뭐 그런 것들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뭐 이거는 통상적으로 뭐가 더 싸냐, 이게 더 싸긴 하지만 뭐 그런 단점이 있고, 이게 더 약간은 비싸긴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다,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가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항상 뭐 못 뚫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리스크는 관리를 하면서 전략적인 부분들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종목 선택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종목 선택. 근데 이 종목 선택이라는 게 말이죠, 좀 뭐랄까, 좀 주관적입니다. 생각을 하긴 나름이에요. 이 기업이 산업에 대한 성장, 이런 것들은 이 산업이 뭐가 좋냐, 이 사람이 좋냐, 이 사업이 좋냐, 이 사업이 좋냐, 이 기업의 상황이 좋냐 안 좋냐, 실적이 잘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뭐 산업에 대한 특성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뭐 조선이 더 좋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2차전지가 더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수익을 내기 위한 전략으로 봤을 때 종목을 선택을 하는 거는 뭐 100% 수익을 내기 위한 확신 전략에서 한 뭐 3%, 5% 뭐 이 정도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이제 뭐 상황도, 시장도 중요하고 뭐 상황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이 전략이 뭐 시장이 뭐 5%다 그러면은 전략이 80%, 그 다음에 한 10%는 뭐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매에 대한 전략들. 이 전략이 종목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 기업이 싸고 비싸고 그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전략을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저는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를 항상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매매에서 수익 내기 위한 80%에 포함되는 게 이 리스크 관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그리고 2차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항상 조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사마 알루미늄이랑, 디아의 동일이랑, 신청을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좀 풀어드렸는데, 영상은 좀 따로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다른 분들도 하나하나씩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투자에 대한 포인트, 여러분들이 알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종목들도 있으시면 보내주시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명하게 대처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